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 감축입니다. 인구 감축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구 감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인구 감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구 감축을 하게 될 경우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이랑 그리고 중국인입니다. 이 두 개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게 인구 감축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인구 감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친환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친환경은 우리가 환경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친환경이 대두가 된 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친환경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인구 감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나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A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게 되면 유튜브가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A라는 나라는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B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나라의 이 강줄기를 따라서 A라는 나라에 이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나라는 강 근처에다가 도시를 개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강 주변에다가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관이라던가 일자리라던가 뭐 많은 것들을 개발했잖아요. A라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서 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강줄기에다가 생활 폐수라던가 그리고 공장 폐수들 같은 경우를 여기다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해도 됐던 이유가 뭐냐면 A라는 나라는 강의 상류와 중류에 있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폐수가 대부분 다 B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B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강물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지하수를 팝니다. 근데 이 지하수마저도 고갈되자 이들은 식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강물이 B라는 나라의 토지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오염되면서 A라는 나라에도 토지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나라는 그냥 B라는 나라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폐수를 버렸는데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자 친환경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라는 나라는 부족한 식수를 이제 바닷물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해양 담수화 이것을 진행을 한 건데, 근데 이 해양 담수화를 진행할 경우 찌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찌꺼기를 둘 데가 없는 겁니다. A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 인구 감축을 해야지만 이 찌꺼기가 덜 나오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환경의 아젠다가 서서히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친환경의 아젠다를 엄청나게 퍼뜨린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때문에 탄소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지속 가능한. 이게 생기게 된 게 이 나라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환경을 파괴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 때문에 친환경을 해야 된다라고 금융 세력들이 아젠다를 만든 겁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합니다. 보통 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지금에서야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무분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숲, 산, 그리고 해안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숲이랑 산이 없는 중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중국의 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숲이랑 산을 없애면서 이제 동식물들, 중국에서만 사는 동식물들이 멸종위기, 그리고 그냥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이게 나오냐? 하이난입니다. 이 하이난 같은 경우는 동남아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난에서 엄청나게 큰 밀림이 있었습니다. 숲. 근데 이거 콘도랑 호텔 짓겠다 해가지고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판다가 멸종 위기가 된 겁니다. 중국인들의 습관 때문에 멸종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난에서 검은 긴팔 원숭이가 있습니다. 검은벽 긴팔 원숭이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정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 숲을 밀어버리면서 이걸 싹 다 잡아버려서 멸종시킵니다. 서구권에서 그냥 개발하고 뭐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인들의 습성을 몰랐던 거죠. 개혁 개방을 하니까 숲이랑 산을 다 박살내고 그다음 동식물 멸종시키고 심지어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중국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개발도상국이 중국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들은 개발도상국한테 개발을 못하게끔 제동을 겁니다. 그게 바로 탄소입니다. 이 중국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탄소가.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만들고, 이 가난하게 만들게 되면 인구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못하게끔 막는 게 중국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 감축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이걸 볼 텐데요. 일단 과거에는 인구 감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식량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화학 비료라던가, 그리고 GMO, 그리고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데, 여기서 자연재해, 태풍이라던가 홍수라던가 산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축을 이들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인구 감축을 한 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쩌면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분쟁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식량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후가 좋지 않았고, 식량 생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일으켜가지고 대규모 인구 감축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인구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 로마클럽입니다. 로마클럽에서 각 나라마다 적정 인구수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빠르게 깬 게 어디냐? 중국입니다. 이때 로마클럽에서 중국의 적정한 인구수는 6억 명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6억 명이 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단 3년 만에 6억 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클럽에서 중국한테 산하 제한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산하 제한하라고. 한국의 인구수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적정 수였습니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인구수가 이 속도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산하 제한을 진행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 그리고 칠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임신 중절 이거 진행하고, 그다음에 피임, 그리고 콘돔,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인구수를 못 늘어나게 막았습니다. 두 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던가 천주교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절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피임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제 정부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돈을 줄 거다, 너희들은 안전하게 섹스만 하면 된다, 선동을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해에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한테 쓴 돈이 20억 달러입니다. 이걸 계속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많이 지원한 게 어디냐? 누군지 아시겠죠? 이 재단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출산율이 8명에서 9명 정도였는데 이걸 진행함으로 인해서 4명에서 5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인구 감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경제 위기를 반복한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애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먹는 게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잔병치레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병이 걸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 후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 아기가 죽으면 또 낳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미를 키웠습니다. 제가 패미 얘기만 지겹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패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패미를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순결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자유연애. 그러면 이 자유연애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네가 피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 유도한 거죠. 그리고 자유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피임을 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할 때 아기를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낙태를 합니다. 그래서 패미가 맨날 내 몸은 내 거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해라, 찬성한다, 낙태를 허용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인구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패미를 진행을 한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입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피임 도구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진행해주고요. 그리고 기구 설치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니네 자유롭게 마음껏 연애해라 라고 하면서 이걸 맞추게 합니다. 이거 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정부가 이걸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이거 맞고 난 다음에 불임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임신 내려갑니다. 정부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만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필리핀이 있는데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호초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초가 왜 문제가 됐냐? 제가 과거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빙하기가 오고 있다. 이때 난류 그리고 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난류랑 한류가 순환을 합니다. 여기가 한류가 있고 여기가 난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같았으면 난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난류가 여기 이 위쪽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이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산호초가 이제 석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공기가 줄어들게 되고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슬람 경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능력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아기는 신의 축복이다. 많이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파마다 이 내용 해석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아기는 신의 축복이다. 많이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적정 인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박살납니다. 지금 중국이 박살나는 이유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이슬람이 퍼지는 데가 어디냐?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 대부분 다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정도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수는 대략 한 4명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 경작지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첩을 들어오면서 가족 수를 늘렸습니다. 그게 8명이에요. 그러면 이 경작지에 있는 식량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겠죠. 8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능력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아라. 그러니까 4명까지 낳아서 기를 수 있다. 이게 판단이 되면 4명까지 낳는 겁니다. 반면에 3명밖에 낳아서 기를 수 없다. 그러면 3명만 낳는 겁니다. 이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현대에 대해서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이 각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슬람 이민자, 난민자들이 각 나라에 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 그리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복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기가 편하죠. 좋은 환경이죠.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무한 번식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나라의 기득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만들어서 장악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국민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자국민들을 학살하거나 피폐하게 만들거나 탄압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은 아기를 낳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얘네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순간부터는 인구수가 비슷해집니다. 자국민 그리고 이슬람 혹은 더 얘네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가 그 나라를 먹은 겁니다. 자국민들 같은 경우는 탈출을 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이슬람화 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처럼 경제가 개판이 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정부 지원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아까 이 능력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아라 이 얘기를 들어서 자동으로 인구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은 나라가 사우디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란도 제가 알기로는 1.79명인가 돼 있고 사우디도 인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3명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5에서 6명 이 정도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박살 내는 거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살기 척박하니까 경작지가 계속 사라지게 되고 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과거에는 막 15명, 16명 아기를 낳았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인구수가 8명,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출산율이 앞으로도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전 세계에다가 퍼뜨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인들을 왜 전 세계에다 퍼뜨렸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중국인들을 전 세계에 넣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 감축소로 봤을 때는요. 이슬람과 똑같습니다. 얘네가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민들, 그 나라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엄청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주로 하는 게 포주 그리고 이걸 합니다. 여기 화교들 얘네가 한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뽕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뽕 이야기를 파는 게 누구냐? 여기입니다. 얘네 화교 얘네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악랄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경제권을 가져옵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러면 자국민들은 점점 못 살게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질 수 없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기를 계속 갖습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가문끼리 그리고 뭐 가족끼리 유산 상속에 대해서 싸울까봐 아기 수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자기들 세를 불리기 위해서 아기를 엄청나게 낳고 자기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저절로 아기 수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 사이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서 자국민들은 도태가 되고 혹은 죽어나가고 혹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노예화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중국인과 이슬람을 전 세계에다가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 중국인들을 그렇게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인구 감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인구 감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게 중국인들과 이슬람들을 뿌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슬람이랑 중국인들을 거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입법 반대를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생존권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